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많은 관심이 윤석열과 추미애에게 몰려있죠. 그 중에 하나가 윤석열, 추미애가 앞으로는 향후 어떤 행보를 걷게 될까 하는 점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과 추미애는 지금 부딪히고 있는 지점은 대전지검에서 하고 있는 원전 수사입니다. 이 원전 수사에 대한 자료는 이미 최재형 감사원장이 검찰에 다 넘겼기 때문에 충분히 1년이 넘는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들을 다 넘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정권에 관계되는 많은 수사를 가로막고 있지만 이 원전 수사에 대해서만은 지금 다른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거나 인사권을 발동하거나 해서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감사원의 자료가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에 나와 있는 자료는 하나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미 결정을 해놓고 폐쇄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를 하면서 조작해서 폐쇄하도록 경제성 평가가 낮은 쪽으로 조작 왜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감사원의 감사에 저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민주당 여권에서는 이걸 엄호하기 위해서 이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면서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 대통령이 통치행위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한 문제, 정책적 결정 문제를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 월성원전 1호기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폐쇄하는데 상당히 어떤 설득력이 있는데 이걸 검찰이 왜 수사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통치행위까지 나와서 대통령이 하는데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건 이 부분이 아니라는 거고요. 안전성 문제 제기하는데 안전성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성에 대한 평가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걸 다 아는 민주당이나 여권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물타기를 하는 것이고 초점을 흐리자는 것이죠. 중요한 건요, 지금 대전지검에서 하고 있는 원전 수사는 청와대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책 결정이 청와대에서 내려온 것이고 당시에 이 산자부에서는 청와대의 지침에 따랐던 것일 뿐이죠. 청와대를 향하고 있지만 이 수사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못 막고 있고 이미 최재형 감사원장이 완벽하게 감사를 해서 다 넘겨놓은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이건 추미애와 윤석열이 직접 부딪히는 지점은 아니지만 이거 여권과 야 전체가 부딪히는 장면입니다. 공수처법입니다. 공수처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묻는데 공수처법은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의 기존의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까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 근데 다른 검찰이 아니고 검찰 위에 있는 검찰, 모든 국가기관, 고위공직자를 모두 수사 기소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하나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여야가 협의하고 있는데 공수처장 후보를 2명 해서 여야가 협의해서 올리면 거기에는 법무부 장관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갑니다. 올리면 대통령이 2명 중에 1명을 임명하는 겁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판검사, 국회의원을 모두 쉽게 말하면 잡아들일 수 있는 검찰기관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기관이 있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몇 곳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에 있는데 중국에서 고위공직자들을 잡아 넣는데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그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대해서 처단하는 기구입니다. 이게 중립적으로 잘 운용되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집권청,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 국회의원을 잡아 넣기로 한다면 이건 독재 기구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거죠. 상권 분립을 제쳐놓고 지금 사법부, 입법부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장악할 수 있는 기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서 지금 공수처법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이 공수처를 이달 안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급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야당 없이 공수처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달 안으로 공수처장을 임명을 하고 민주당은 다음 달에는 개각, 인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계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미애가 공수처장 임명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법무부 장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미애가 지금 나서서 하고 있는 게 소위 검찰개혁, 공수처법 만드는 겁니다. 공수처를 만드는 건데 이게 이번 달로 완료가 되면 추미애는 아마 다음 달 개각에서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추미애는 지금 정치적으로 서울시장에 나가기 위한 거죠. 추미애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국회에서 미치광이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윤석열을 공격하고 이 검찰을 공격하고 공수처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친문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죠. 물론 개인적인 성향도 있겠지만 개인 성향은 빼놓고요. 자기 정치적인 행보로는 친문 지지를 확실하게 얻어서 앞으로 정치 행보를 가져가 보겠다라는 거죠. 공수처가 설립이 돼야 추미애가 개각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추미애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는 스텝을 밟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추미애는 지금 한동훈을 공격하기 위해서 비밀번호 공개법, 이 헌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막 내지르는 겁니다. 그냥 꼭 이런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질러 보는 겁니다. 공격용으로. 그 다음에 같은 당에 정승호 의원으로부터 또 꾸지람을 듣고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우리는 동지다, 개혁을 강요하고 이럽니다. 지금 친문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 소위 미치광이 짓이라도 하겠다라는 게 추미애가 밟아가는 정치적 스텝입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추미애가 좀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기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공수처를 만드는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단 내년 7월까지 임기를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임기를 지키는 것이 검찰 독립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자기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지켜질 것인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윤석열 총장은 이미 광의의 의미, 넓은 의미의 정치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 국회에 와서 선거에 준비를 하고 이게 아니고요. 윤석열 총장은 지금 여권의 핍박을 받으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검찰 조직 또 국민에 대해서 검찰 중립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식물총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넓은 의미의 그것을 정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여기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개인적인 성향 이건 조금 제쳐두고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윤석열의 앞으로의 행보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검찰 독립, 검찰 중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정치가 필요하고요. 정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윤석열 총장이 검사로서의 어떤 자존심, 소명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어떤 업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수사의 칼끝을 들이댔습니다. 그 공정한 칼끝으로 그게 공정했다면 그 칼끝으로 똑같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들이대야 윤석열 개인의 또는 윤석열이 속한 검찰 전체의 공정성이 입증되는 거죠. 그래야 검사 윤석열로서의 자신이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은 이 완결판이 만들어지는 거죠. 공정에. 윤석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은 어쩔 수 없이 임기를 지키거나 또는 임기를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정치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발길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또 어떤 시련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흔들릴 수 있다.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윤석열 총장이 그렇다면 정치권에 뛰어든다면 어떤 길을 걷게 될까? 여권으로 갈 수는 없죠. 지금 대한민국 생긴 이후로 대통령에게 이렇게 맞짱을 뜬, 아예 대놓고 맞짱을 뜬 검찰총장은 없었습니다. 여권으로 갈 여지는 없고요. 여러 가지 음모론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건 한번 들어볼 만한 얘기고요. 현실적인, 정치적인 지금까지 나타난 팩트로 본다면 여권으로 가기는 힘들 것이고, 야권
그러니까 반문재인 또는 정권 교체의 주인공으로 나서게 될 텐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한 야권 혁신 플랫폼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야권 혁신 플랫폼, 이게 지금 이제 말이 소위 뭐 당대당 통합을 하자, 야권 통합을 하자 이러면은 많은 또 반발이 있고 하니까 야권 전체가 모여서 협의할 수 있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협의체 하나 만들자,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에 안철수 대표가 윤석열 총장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윤석열이 이 차기 대권 후보 1위가 되는데 가장 아픈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그룹이 보수, 중도, 또 혁신 일부, 이 부분이고요. 여기가 지금 안철수와 겹치는 거죠. 지지율이 가장 많이. 윤석열을 제외하고는 뭐 야권 후보 중에서는 가장 지지율이 안철수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의원과 함께요. 또 지역적으로도 영남, 충청, 강원을 전체를 아우르는 이 지역이 지금 윤석열 지지표로 결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승부수를 던진 게 야권 혁신 플랫폼을 해서 이 윤석열도 오고 지금 국민의힘도 오고 국민의당은 당연히 가는 거고 야권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정권 교체, 이 꿈으로 가면 정말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결집할 수 있을 것이다. 안철수 얘기는 이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윤석열이 정치에 나온다면 밟게 될 정치적 행보가 아니겠느냐라고 보입니다. 결국 가장 이 야권 혁신 플랫폼이라고 하는 데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두 가지입니다. 기존에 우리 보수 자유우파가 결집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야 되고요.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가 되는 윤석열 현상, 안철수도 안철수 현상이 있었죠. 이 윤석열 현상이라고 이름되는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야권의 큰 틀이 만들어져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언제 그만둘지는 공수처가 설립되면 정치 변화에 따라서 가동 유동적이다. 내년 7월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참 알 수가 없는 대목인데 가기는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이것은 제 주장입니다. 팩트이기 전에요. 윤석열 총장이 저는 정치적으로는 내년 7월까지 임기를 다 지키는 것이 올바르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이 대권 주자의 경우에는 충분한 검증기관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그동안 보아온 어떤 이 흐름이었습니다. 뭐 안철수 현상을 보았으나 반기문, 고금,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큰 인기를 얻었던 그 사람들이 충분한 검증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실패한 충분한 검증기관을 통해서 자기가 여의도 정치권에서 살아남으면서 거기에서 자기 정치를 조직해 나가는 이런 힘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냉정하게 또 평가를 해버리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데 하게 된다면 야권 혁신 큰 이 플랫폼 이러면 어때도 좋습니다. 야권 전체의 틀 속에서 이 국민의힘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요. 국민의힘의 지지를 얻어내는 방법, 야권 전체의 큰 틀 안에서요. 그 조직화하는 방법을 가능한 한 빨리 보여주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까닭입니다. 일요일 아침부터 추미애 윤석열 얘기 조금 무거운 얘기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전망을 해봤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또 여쭙는 분도 계셔서 공수처 설명도 간략하지만 해드렸고요. 이게 나쁘게 활용하면 전형적인 독재의 기구가 된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추미애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추미애가 정치적으로 성공할 것이라고는 제 개인의 주장입니다. 팩트라기보다는. 추미애는 아주 정치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윤석열의 경우에는 앞으로 정치적 가능성이 무한하게 열려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이렇게 이 정치 현안 이런 시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한테 좀 맞는 것 같고요. 이런 얘기를 해서 즐겁고 여러분들도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얘기를 제가 듣는 게 댓글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듣는 것도 즐겁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하는 이 방송이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고맙습니다.